최근 미국 언론에서 한국 관련 보도가 부쩍 늘어난 것을 눈치채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표면적으로는 민주주의의 시험대, 경제 위기, 출산율 쇼크, 언론 자유의 경계선 같은 제목들이 등장하지만 문제는 그 보도들이 이상할 만큼 같은 방향을 가리키고 있다는 점입니다. 기사마다 표현은 다르지만 모두 하나의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이 이상하다. 그리고 묘하게도 그 모든 보도에서 가장 핵심적인 무언가가 빠져 있습니다. 바로 현장감과 시민의 목소리가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진짜로 그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는 아무도 말하지 않습니다. 누군가는 말합니다. 지금 한국에 대해 너무 이상화된 이미지가 퍼지고 있다고. 다른 누군가는 말합니다. 지금 한국에 대해 누군가 불편한 진실을 덮고 있다고. 이 두 가지 전혀 다른 흐름이 지금 세계의 보도 공간에서 동시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미국에서는 한국에 대해 어떤 이야기가 오고 가고 있을까요? 여러분의 좋아요 버튼으로 비디오를 재생하겠습니다. 바로 지금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사라 윈터입니다. MBC 뉴스 국제부 소속 기자로 지난 15년간 뉴욕 본사에서 동아시아 정치 및 사회 이슈를 담당해 왔습니다. 전공은 정치학과 국제 커뮤니케이션, 주로 민주주의와 언론의 역할에 관한 심층 보도를 다뤄왔고, 미국 내 시청자들에게 아시아의 정치 구조와 현실을 해석해주는 역할을 맡고 있었습니다. 솔직히 말해 저와 제 주변 대부분의 동료들은 한국 사회에 대해 어느 정도 확고한 인식을 갖고 있었습니다.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채택하고 있지만 사회 내부는 경직되어 있고 외부에 보여지는 이미지와 내부의 실제는 상당히 다르다는 견해였죠. 특히나 청년 실업, 자살률, 경쟁 중심의 교육 시스템, 노인 빈곤 등의 지표들은 우리가 보도에 활용하기에 명확한 문제의 증거로 보였고, 그것은 곧 한국이라는 나라의 본질을 설명하는 핵심이라고 믿었습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어느 날 편집국장인 조지 맥켄지가 저를 불렀습니다. 그의 말은 간단했습니다. 요즘 한국을 지나치게 긍정적으로 보도하는 매체들이 늘고 있어. 직접 가서 확인해. 지금 한국은 겉으로 보이는 것과 전혀 달라. 내가 직접 보고 느낀 걸 그대로 가져와. 그때 한국은 혼란스러운 정세 한복판에 서 있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령 논란, 실패한 탄핵 시도, 언론 통제를 둘러싼 논쟁, 그리고 급격한 경제 불안정. 공식 통계상 경제 성장률은 겨우 1.6%대에 머물렀고 출산율은 세계 최저 수준인 0.7명대까지 떨어졌습니다. 빈부격차는 심화되고 있었고 자살률은 OECD 국가 중 최상위권이라는 보도가 이어졌습니다. 여기에 트럼프 전 대통령의 복귀와 함께 미국발 관세 압박이 다시 강화되면서 한국 사회는 안팎으로 커다란 압박을 받고 있었습니다. 정치, 경제 모두 흔들리고 있다는 인식 속에서 저는 한국의 진실을 고발해야 한다는 사명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제 손에 쥐어진 항공권은 단순한 출장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기자로서 현실을 직시하고 세상에 전달해야 할 임무와 같았습니다. 인천행 비행기에 오르는 그 순간까지도 저는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보이는 것에 속지 말고 감춰진 진실을 파헤치자. 출국 전 여러 건의 자료와 인터뷰를 미리 준비했습니다. 서울의 대학가를 중심으로 촬영 거점을 잡고 비공식 인터뷰 섭외도 병행해뒀습니다. 각종 통계 수치, 국제 보고서, NGO 단체의 고발 사례 등도 미리 정리해두었습니다. 저는 흔들리지 않을 자신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공항 라운지에서 마주한 한 장의 보도자료가 제 안에 아주 작고 낯선 균열을 남기기 시작했습니다. 자료는 서울시의 교통 정책에 관한 것이었고 특히 장애인 이동권 확보를 위한 시스템 개선과 관련된 내용이었습니다. 미국의 대도시들에서도 아직 논의 단계에 있는 사안을 한국은 이미 실현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외라는 생각이 들었죠. 물론 실제와는 다를 거지라며 넘기긴 했지만 그 문장을 읽는 순간 잠시 멈칫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비행기 창밖으로 서울의 불빛이 보이기 시작했을 때 마음 한편이 묘하게 이질감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분명 그 불빛은 화려했고 거대한 도시의 에너지를 품고 있었지만 어딘가 모르게 제가 그동안 그려왔던 암울한 한국과는 어울리지 않는 풍경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스스로에게 다시 되뇌었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것에 속지 마.
진짜는 도시의 가장자리, 통계와 사람들의 말 속에 숨겨져 있어. 공항에 도착한 시각은 새벽 3시. 차가운 공기와 어둠 속에서도 공항은 정돈되어 있었고 입국 심사 과정은 효율적이었으며 안내원들은 무척 친절했습니다. 공항철도 플랫폼에서는 첫 차를 기다리는 시민들이 조용히 줄을 서 있었고 누구 하나 큰 소리를 내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순간적으로 이곳이 수많은 위기와 갈등 속에 있는 도시가 맞는지 잠시 의문이 들 정도였습니다. 호텔로 가는 길, 기사와의 짧은 대화에서 그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요즘 뉴스 보면 나라가 큰일 난 줄 아시겠지만 살아보면 그렇게까지는 아니에요. 그냥 원래 정치라는 게 시끄러운 거죠. 그의 말에 제가 준비해온 질문지들이 갑자기 초라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그 순간에도 제 마음을 단단히 붙잡았습니다. 저 말도 결국 체념이거나 자조일 거야. 현실에 순응해버린 목소리는 진실을 가리기도 하지. 저는 제 사명을 잊지 않았습니다. 한국 사회가 어떤 갈등을 겪고 있고 어떤 불균형과 위기를 안고 있는지 그것을 똑바로 목격하고 필요한 만큼 날카롭게 보도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몰랐던 것은 이 도시가 단순히 문제와 비판만으로 설명될 수 없는 곳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낯선 진실 앞에서 제 모든 확신이 서서히 흔들리기 시작할 것이라는 예감도 아직은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서울에 도착한 첫날부터 예상과 다른 장면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느낀 건 도시의 질서였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분주하게 움직이는 시민들, 혼잡하지 않게 운영되는 대중교통, 혼자서도 어렵지 않게 이동할 수 있도록 구성된 안내 시스템. 제가 상상했던 복잡하고 감정적으로 억눌린 사회의 모습은 쉽게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서울시청 광장에서는 한 시민이 피켓을 들고 조용히 1인 시위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즉각적으로 경찰의 개입이나 통제가 있을 것이라 생각했지만 경찰은 그를 방해하지 않고 오히려 멀찌감치해서 흐름을 정리하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시민은 조용히 자신의 주장을 펼쳤고 지나가는 사람들 역시 그를 존중하며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미국에서조차 보기 어려운 공적 질서의 조화에 저는 당황했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강남역 인근의 여성 안심 귀가 서비스 현장을 취재하기 위해 이동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경찰청과 지자체가 협력해 여성 혼자 귀가하는 시간대에 순찰차 혹은 경찰 인력이 동행하는 서비스였습니다. 제 취재 대상이었던 김정은 경위는 이건 보여주기 행정이 아니라 실제로 시민들이 요청하고 이용하는 서비스입니다. 매일 평균 300건 이상의 신청이 들어옵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취재를 마치고 현장을 떠나면서 저는 잠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물론 모든 것이 이상적이진 않았습니다. 취재 중 만난 몇몇 시민들은 여전히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청년층의 상대적 박탈감, 중장년층의 고용 불안, 높은 집값과 생활비 등 미국에서도 익숙한 도시적 문제들이 이곳에도 존재했습니다. 하지만 그 문제들을 마주하는 시민들의 태도는 확연히 달랐습니다. 불평만 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변화를 만들기 위한 움직임을 꾸준히 이어가고 있었던 겁니다. 예를 들어 은평구에 있는 한 시민참여형 마을회관을 찾았을 때 저는 발달장애 아동들의 음악 수업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교사도 학부모도 학생도 너무도 자연스럽게 그 공간을 공유하고 있었고 음악을 통해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 아이들의 모습은 그 자체로 하나의 문화였습니다. 이게 바로 공동체조라는 담당 사회복지사의 말에 저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또한 지하철역마다 설치된 점자 블록, 엘리베이터,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 안내 시스템 등은 단순한 배려가 아닌 기본처럼 느껴졌습니다. 더 놀라웠던 건 그런 설비를 자연스럽게 사용하는 장애인들의 모습이었고 그들을 무심하게 두는 시민들의 태도였습니다. 도와주는 느낌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감각이 곳곳에서 느껴졌습니다. 이쯤 되자 제 머릿속은 점점 혼란스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알고 있던 한국은 분명히 성장 뒤에 가려진 불균형과 갈등의 나라였습니다. 하지만 눈앞에 펼쳐지는 풍경은 그 정의로 설명되지 않았습니다. 한쪽에선 치열한 경쟁이 존재하는 동시에 또 다른 한편에선 섬세하고 깊이 있는 연대와 배려가 살아있었고 그것은 단지 정부 정책이 아니라
시민들의 생활 속에 녹아 있었습니다. 처음엔 이 모든 장면들이 의심스러웠습니다. 연출된 것 아닐까? 외국 기자를 위한 임시 조치일지도 몰라.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생각은 점점 설득력을 잃어갔습니다. 이러한 시스템이 하루아침에 꾸며낼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었고 시민들의 행동도 너무 자연스러웠기 때문입니다. 예상치 못한 감정이 제 안에서 자라났습니다. 혹시 지금까지 내가 틀렸던 걸까? 이 질문이 처음으로 머릿속을 차지하기 시작했습니다. 취재 초반엔 거리를 두고 현장을 바라보았던 제 태도도 점점 바뀌었습니다. 저는 점차 더 많은 시민들과 대화를 나누게 되었고 그들의 진심 어린 말들에서 이 사회가 가진 저력을 발견했습니다. 일부 취약점이나 위기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그것을 외면하거나 숨기려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드러내고 끊임없이 조정하고 개선해 나가려는 움직임이 활발했습니다. 서울 중구의 한 고등학교에서는 교내에서 학생들이 직접 운영하는 생활복 개선 위원회라는 자치기구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무더운 여름에 교복 바지를 반바지로 바꾸기 위한 규정 변경을 학생들이 직접 제안하고 학교와 협의해 이뤄냈다는 이야기를 듣고 저는 말 그대로 깜짝 놀랐습니다. 그 자리에 동행했던 통역사 김세은 씨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여긴 생각보다 훨씬 자율적인 곳이에요. 미국처럼 자유를 외치는 대신 실제로 자유를 연습하고 있는 곳이랄까요. 이 모든 경험들이 제 확신을 하나씩 무너뜨리고 있었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알고 있던 한국은 이곳의 절반도 설명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저 통계와 뉴스 헤드라인으로 정의했던 나라. 하지만 실제의 한국은 그 수치와 언어 너머에서 훨씬 복합적이고 살아있는 모습으로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때 처음으로 제 자신에게 질문했습니다.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며 살았던 건 아닐까? 서울에서의 일주일이 지날 무렵 저는 처음으로 뉴욕 본사로 기사 초안을 전송했습니다. 제목은 기교적 중립적으로 작성했습니다. 서울에서 만난 시민들의 일상, 예측을 벗어난 풍경이라는 타이틀 아래 제가 직접 본 사회적 배려의 현장, 시민 참여, 질서 있는 공공의식, 자율성과 연대의 조화를 중심으로 내용을 구성했습니다. 답변은 예상보다 빨랐고 그 내용은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날카로웠습니다. 사라, 이건 우리가 기대했던 리포트가 아니야. 한국의 경제 침체, 노인 빈곤, 언론 검열 논란, 이런 키워드들이 빠졌잖아. 너 지금 한국에 물든 거 아니야? 편집국장 조지 맥켄지의 메일에는 명확한 지시사항이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한국의 민주주의가 실제로는 얼마나 불완전한지, 시민들이 느끼는 불안과 갈등, 언론의 한계 등을 중점적으로 재취재할 것. 그리고 문장 마지막에 그는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진실은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의심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야. 감정에 휘둘리지 마. 그 문장을 읽는 순간 저는 당황과 분노, 혼란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분명 제가 보고 듣고 기록한 것들은 꾸며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모든 한국의 문제를 부정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본사는 제가 기록한 온전한 한국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았습니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자는 진실을 편집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진실을 그대로 드러내는 사람인가? 그 질문에 대한 해답을 찾기 위해 저는 한국 방송사의 기자들과 직접 대화를 나눠보기로 했습니다. KBS 보도본부에서 일하는 윤지영 기자와의 만남이 그 시작이었습니다. 그녀는 우린 여전히 제약도 있고 싸워야 할 것도 많아요. 하지만 적어도 우리가 지켜야 할 가치가 무엇인지에 대해선 흔들리지 않아요. 우리는 검열이 없는 나라가 아니라 검열에 맞서려는 기자들이 있는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이 저에게 깊게 남았습니다. 기자는 자유로운 환경에서만 진실을 말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자유롭지 않더라도 진실을 지키기 위해 싸우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메시지였습니다. 또 다른 방송사인 JTBC의 보도국을 찾았을 때 고현우 기자는 최근 진행했던 탐사보도 사례를 공유하며 말했습니다. 우리도 때론 압박을 받습니다. 하지만 한국 사회는 한 번 입을 연 시민이 점점 많아지는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기자가 마이크를 들고 묻기만 해도 그 파장이 점점 커지는 걸 체감합니다. 이건 단순한 제도 이상의 에너지예요. 그 순간 저는 문득 제 직업이 가진 의미를 다시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제가 뉴욕에서 기자가 되겠다고 결심했던 날도 처음엔 단지 세상을 분석하고 비판하고 해석하고 싶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있는 그대로의 진실을 기록하고 싶다는 마음. 그것이 제 처음이자 유일한 출발점이었습니다. 돌아오는 길, 저는 마포의 한 작은 서점에 들렀습니다. 거기서 우연히 한 초등학생의 독서 토론회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의 주제는 공정한 사회란 무엇인가였고, 8살에서 11살 사이의 아이들이 차례로 손을 들고 자신이 생각하는 사회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누군가 울고 있을 때 다른 사람이 아무 말 없이 옆에 앉아주는 게 공정한 사회라고 생각해요. 그 말에 저는 갑자기 울컥했습니다. 아무것도 미사역으로 꾸며지지 않은 진심 어린 표현이 제 가슴을 흔들었습니다. 복잡한 정치, 경제, 외교를 이야기하지 않아도 이 사회의 방향과 가치가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를 그 아이가 말해주고 있었던 겁니다. 그날 밤 저는 호텔 방에 돌아와 침대에 누운 채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본사로 메일을 작성했습니다. 제가 목격한 것은 조작된 한국도 완벽한 한국도 아닙니다. 그저 시민들이 진심으로 더 나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 애쓰고 있는 살아있는 현장이었습니다. 이 리포트를 외면하신다면 그건 현실을 외면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저는 제 카메라 장비를 들고 종로의 청운효자동 주민센터 앞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는 마을 주민들이 주도적으로 만든 토론회가 열리고 있었고 그날의 주제는 기자의 역할과 신뢰였습니다. 저는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아무도 제가 외신 기자라는 걸 몰랐지만 한 시민이 제 옆에 앉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즘 기자들이 너무 바쁘잖아요. 진짜 우리가 느끼는 걸 들어주는 기자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 말은 어쩌면 제가 이 나라에서 마지막으로 들어야 했던 말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귀국 비행기는 어쩐지 짧게 느껴졌습니다. 서울에서 보낸 시간들이 머릿속에서 재생되었고 제 안의 기준과 감정들이 교차하며 끊임없이 흔들렸습니다. 돌아오는 길, 저는 생각했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무엇을 기자라 믿으며 살아왔을까? JFK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MBC 본사에서는 긴급 편성된 생방송 뉴스 인터뷰 일정이 잡혀 있었습니다. 제작진은 저에게 미리 각본처럼 정리된 질문 리스트를 전달해주며 가능한 선에서만 답하라는 당부를 잊지 않았습니다. 질문은 예상한 범주 안에 있었습니다. 한국의 언론 자유는 실질적으로 보장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빈부격차와 출산율 문제를 접한 현장 분위기는 어땠습니까? 한국 사회가 겉으로 보이는 모습과 내부는 어떤 차이가 있었나요? 저는 원고를 한 장도 쓰지 않았습니다. 카메라 앞에서 말할 수 있는 시간이 그리 길지 않을 것이라는 예감이 있었고 오히려 단 한 문장이라도 온전히 제 목소리로 말하고 싶었습니다. 녹화용 마이크가 달린 옷깃을 여미고 진행자가 인사 멘트를 던지는 그 몇 초 동안 제 머릿속은 이상하리만치 차분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제 차례가 왔습니다. 사라 기자님, 이번 한국 취재를 통해 어떤 점이 가장 인상 깊었나요? 저는 카메라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한국은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자유롭고 훨씬 더 따뜻한 나라입니다. 제가 경험한 한국 사회는 완벽하지 않지만 성숙했고 단전보다도 진심으로 나아지려는 움직임이 곳곳에 살아 있었습니다. 시민들이 거리에서 자유롭게 목소리를 내고 서로를 배려하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건 단지 제도적 자유가 아니라 생활 속에서 실천되는 진짜 민주주의였습니다. 순간 스튜디오 내부가 조용해졌습니다. 진행자는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고 이내 본사 측 기술 담당의 신호와 함께 화면은 광고로 급히 전환됐습니다. 제 발언은 방송국 내부에서는 돌발 상황으로 처리되었지만 이미 늦은 상황이었습니다. SNS를 통해 그 순간의 영상이 유출됐고 유튜브에도 몇 시간 만에 클립이 업로드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제 발언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전 세계의 수많은 시청자들이 한국이라는 나라를 새롭게 인식하기 시작했고 동시에 MBC 내부에서는 빠르게 위기관리 시스템이 가동되었습니다. 이틀 후 정식 해고 통보가 내려졌습니다. 사유는 회사 정책에 어긋나는 독단적 발언과 사전 승인되지 않은 인터뷰 발언이었습니다. 한순간이었습니다. 15년간 일해온 조직에서 저는 이름도 없이 조용히 지워졌습니다. 하지만 이상하리만치 마음은 조용했습니다. 스튜디오 밖을 걸어 나올 때 저는 오히려 해방감을 느꼈습니다.
그동안 스스로도 인식하지 못한 채 따라왔던 관성, 숫자와 시각만으로 판단했던 보도의 틀, 그것에서 벗어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며칠 후 제 개인 메일과 SNS 계정에는 수천 건의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한국에서 만났던 시민들, 기자들, 서울의 대학생들, 그리고 미국, 유럽, 아시아 곳곳에서 보도를 본 시청자들이 전한 메시지였습니다. 그 중엔 이런 문장도 있었습니다. 당신은 기자가 아니라 진실의 증인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당신이 보여준 한국. 저도 언젠가 꼭 가보고 싶습니다. 언론은 진실을 말하는 공간이어야 합니다. 당신이 그걸 증명했어요. 그 후 저는 결심했습니다. 독립 저널리스트로 살아가겠다고. 소속이 없어도 카메라와 기록을 통해 세상을 보여줄 수 있다면 그걸로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지금은 소규모 독립 미디어 프로젝트를 통해 여러 나라를 돌며 취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금도 제 책상 위에는 서울의 한 초등학생이 제게 건넨 손그림이 놓여 있습니다. 짙은 분홍색 색연필로 그려진 한국의 집, 사람들, 한글 간판들 사이에 작은 글씨로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진실을 외면하지 마세요. 그것이 당신이 기자인 이유예요. 그 글을 볼 때마다 저는 다시 카메라를 들 준비를 합니다. 그저 사실만을 나열하는 것이 아닌 진짜 진실을 보는 눈을 갖고 싶어서요. 그리고 그 진실은 늘 숫자나 통계, 뉴스 헤드라인의 틈새가 아닌 사람들의 눈빛과 일상 속에 숨겨져 있다는 걸 저는 한국에서 처음으로 배웠습니다. 지금은 아침이면 커피 한 잔과 함께 전 세계 독립 언론들의 웹페이지를 확인하고 각국 현지 기자들과 연결해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기업에 소속되지 않은 삶은 불안정하지만 단 한 번도 지금처럼 기자로서 존재하고 있다는 확신을 느낀 적은 없었습니다. 서울에서의 그 시간은 제 삶의 방향을 바꿨습니다. 그저 한 도시를 취재하고 떠나는 일정이었지만 그곳에서 제가 본 것은 도시가 아니라 사람이었고 구조가 아니라 온기였습니다. 사람들이 서로를 어떻게 마주하고 어떤 단어로 다정함을 나누며 어떤 식으로 불완전한 세상을 함께 살아가고 있는지 그 모든 것이 하나의 살아있는 교과서였습니다. 한때 저는 한국을 통계로, 논쟁으로, 데이터로만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압니다. 진실은 그런 숫자 사이에서 의미를 잃고 흐려지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매일같이 쌓아 올리는 작고 반복된 선택 속에서 자라난다는 것을요. 그리고 그 진실은 보도자료에도 대변인의 발언에도 분석 보고서에도 없었습니다. 그건 서울의 골목에서, 지하철 안에서, 벤치에 앉아 있던 노인의 말투에서, 어린 아이의 눈빛 속에서 조용히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기자로서 제가 해야 할 일은 그런 흐름을 붙잡아 단어로 옮기는 일일지 모릅니다. 거창한 분석보다 조용한 기록이 더 오래 남는다는 걸 저는 한국에서 배웠습니다. 그 배움이 저를 움직였고 지금의 저를 만들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제게 이렇게 묻습니다. 당신은 결국 한국을 좋게만 본 거 아닙니까? 저는 그럴 때마다 조용히 대답합니다. 아니요. 저는 한국에서 진실을 봤습니다. 그리고 그 진실은 완벽해서가 아니라 더 나아지려는 사람들 덕분에 의미 있는 것이었습니다. 언젠가 다시 서울을 찾는 날이 온다면 이번엔 기자로가 아닌 사람으로서 걷고 싶습니다. 그 골목들을 다시 지나며 그때의 숨결을 다시 한번 느껴보고 싶습니다. 그곳은 제게 있어 진실의 순간을 안겨준 유일한 도시니까요. 그리고 저는 앞으로도 어떤 도시에서든 그 진실을 향해 걷겠습니다. 제 이름은 사라 윈터 기자입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사연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 감동 비디오의 마지막을 장식해주세요. 그리고 오늘의 비디오가 공감이 되신다면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댓글 하나하나가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엔 더 흥미로운 사연으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